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번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제가 외부 업무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모닝브리프에서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웜의 신박에서라도 그래도 뵐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닝브리프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어제도 어제 영상 지금 제가 보는데 1시간 15분 이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뭐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길다. 참. 이 주옥 같은 댓글 안 읽을 수가 없어서 댓글 좀 보고 신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많잖아요. 상법 개정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방송이 유익하네요 하셨고, 전문의 말씀 들어보니 친정 엄마 말씀이 생각나네요. 제가 어릴 적 예고 입시를 망친 적이 있어서 낙담했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결과가 어떻든 너의 인생의 점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멋진 엄마예요. 근데 우리 바쌤님이 더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분봉은 현란하지만 일봉만 봐도 별일 아니잖아요. 참 보면 하나의 깨달음이 있으면 삶 전반에 다 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참 많이 흔들리네요. 하지만 점일 뿐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이래 글을 멋지게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분봉은 현란하지만 일봉만 봐도 별일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일봉만 봐도 분봉은 고사고 일봉만 봐도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그죠? 주봉 월봉 보면 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응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에 매일 일하면서 듣다 보니 몰랐는데 인트로가 3분의 1이 넘네요. 보통 인트로는 넘겨버리는데 웜의 신박에서는 삼천포도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다 듣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시청 들어갑니다. 선댓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삶에도 재테크에도 웬만하면 좀 유익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웜의 신박을 진행하고 우리 모닝브리프 할 때의 하나의 큰 원칙은 재밌고 유익하게입니다. 유익한데 재미가 없으면 그죠? 그런 책들 많잖아요. 정말 유익한데 보면 재미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젊은이들은 착실하게 모은 돈에 부담 없는 대출만으로도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인생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이틀 전부터 밀림의 기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전에 말씀하신 1차적, 2차적 사고라 함은 철학에서 직자적, 대자적 사고와 같은 맥락일 텐데 그 2차적 사고를 누구나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최소한 러우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 전 세계가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최소한 유대인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게 대자적 합리성이 뭔지 깨우치게 해주신 교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대표님처럼
헌신을 다해 주식 개미들을 계몽시키려는 노력에 감사합니다. 근데 동시에 티끌은 영원한 티끌인데 이 티끌들이 하나둘 모여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 개미들이 정말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않고 진짜 투자자로 그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회의감이 너무 강하게 몰려옵니다. 하셨습니다. 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사우나 매일 같이 사우나를 할 때마다 이 물을 만져보면서 야, 이 물 때문에 거대한 홍수가 있거나 쓰나미가 있을 때 그죠? 아니 이렇게 손으로만 쑥쑥 해도 갈라지는 이 물이 쓰나미가 됐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왜 바위를 뚫는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 티끌과 같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티끌이 모이면 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희한하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옆에 중국, 일본, 저 위로는 또 러시아 해가지고 이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대중들의 포머 현상이나 그 대중들 속에서도 이 빌런들이 있다 했잖아요. 악당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악당과 빌런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지는 않잖아요. 훨씬 더 많은 티끌처럼 보이지만 훨씬 많은 선량한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식 고수 10만 명 했다가 막 이 포모 현상에 막 이렇게 또 몰려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안 되나 이 생각했었어요.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 반 지나면서 실력이 막 성장하는 우리 인턴 분들이나 우리 채밀턴 분들 보면서 되는구나. 1,400만 명 투자자를 모두 금융 고수로 만들 수는 없지만 10%, 14만 명. 10만 명 하면 10%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10%는 반드시 금융 고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 산업별로 보면 그 상위 10% 분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10만 명의 금융 고수가 탄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 자문사로 자리매김 할 겁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들이 톰 크루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준인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전문인 건강관리 잘하시니 50년 이상 볼 수 있는 거 확실하죠? 하셨는데 해야죠. 일단은 목표는 높게 aim high. 목표는 항상 높게. 일단 그 aim high가 우리 워런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 선생님처럼 그죠? 너무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참 그렇게 그죠? 99세에 찰리 먼거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는 100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주총회에서 참 정말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옥 같은 말씀들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목표가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선생님들처럼 하여튼 죽기 전까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죠? 50년 뒤면 평균 수명 한 105세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고 싶습니다. 주린이어서 현재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 15%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덕분인데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분할 매수하지 않은 걸 자책합니다. 마이너스 15%는요 금방입니다.
저희 회사에 신규 고객분들 오셔서 계좌 딱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15% 이러면 어우 잘하셨네요. 마이너스 15%면 그래도 잘하신 거라고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정도면 전치 3개월 3개월 정도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1시간 15분 전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구 왕개미님 나 델몬트님이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그래서 이름이 요아정이군요. 작년 여름에 처음 먹어보셨다고 하고 투자하는 할머니입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인 PER, PBR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PER 공식 보면 그죠? 이 프라이스 나누기 EPS 뭐 거기서 또 EPS가 뭔가 해서 earning per share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2단계, 3단계만 넘어가도 막 이렇게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시총 나누기 2, 그죠? 시총 나누기 순자산. 그러면 간단하게 PER, PBR이 구해집니다. 실은 삼천포에서 투자 힌트가 있는 거 모르시나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기분. 이 느낌 알게 될 거예요. 하셨습니다. 어제 월간 전망 듣고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야구 경기도 직관이 최고인데 월간 전망도 직관이 훨씬 재밌네요. 또 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어제는 많이 오셨다 그죠? 30분 넘게 오셔가지고 직관도 하시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한 2시간 동안 막 질의응답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어제 부산에서도 2분이나 오셨어요. 잘 내려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채슬리 랩에 가입했네요. 잘 모르고 자문 서비스에 가입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에만 그 유튜브 뭐 보다가 또 저를 사칭하는 연락이 2군데나 왔었습니다. 네, 정말 참 악당들 그죠. 어떻게 그 순진한 사람을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나 그런 악당들이 우리 사회에 참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칭 하나. 뭐 7번 뭐 누르면 뭐 종목 준다. 그 캡처해서 저한테 왔길래 봤더니 무슨 교류 그룹 제 사진 캡처해 가가지고 그죠? 뭐 몇백 % 뭐 수익이 났고 어쩌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천포 맞습니다. 맞아요. 삼천포에 진주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주에서 조금 진해 그쪽 가다 진해 뭐 그 근처가 삼천포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아이 자취방 이사하러 서울 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 기다리며 방송 봅니다.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아이들 집 전세라도 얻어주고 싶네요.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전세금 딱 대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1등 매니저 따라하기 2기 꼭 들어가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이 아니기를. 네. 이번 하반기장이 되게 화려한 장이 될 거라서 모닝브리프에서 이승준 대표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없어도 이 모닝브리프랑 우리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아무래도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고 하면 나 아니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꾸 간섭도 하게 되고 관여도 하게 되는데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제일 우리가 채슬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없이도 14회차 인턴입니다. 그간 탄탄히 공부한 덕분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남양주 마석 집값도 서울 집값의 약 60% 정도 됩니다. 평범한 30, 40대 직장인들은 여기서도 집장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집 사고 서울로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합니다. 네. 돈 모아가지고 집장만 하기 힘듭니다. 그죠? 주식 모르는 초보인데 출근 도장을 매일 찍어요. 네, 우리 100년설님인데 초보라는 마음으로 초심 유지하시고 계속 이렇게 출근 도장 매일 찍으면 1년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압니다. 내 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어 있는지. 3억 있어야 채슬리에 맡길 수 있나 봐요. 예,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3억 이상 1임 돼 있는데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랩 상품을 KB, 삼성, 한투, 신한, DB, IBK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투, 삼성, 신한은 5천만 원 이상인가 그럴 겁니다. 저는 청주교 신자인데 신부님께서 강론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천주교 신자신 분이셨군요. 그래서 얼굴에 다 티가 납니다. 얼굴 딱 보면 네. 영혼이 맑으신 분이구나. 삼천포 부분이 맛집이라서 매일 찾아옵니다. 아이 짜증나요. 열심히 하시는데 10만밖에 왜 안 되냐고요. 다른 곳은 100만이나 되는데 하셨는데 그죠? 우리 살아남기 님이 골뱅이 뒤에다가 느린 성장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구독자를 늘리는 게 우리 채슬리 TV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10만 이제 10만 됐잖아요. 그래서 10만 명의 금융고수 한 14만 아까 1,400만 명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10% 잠깐만요. 1,400만에 10%면 140만이고 140만에 10%가 14만이다. 그죠? 그러니까 10만이면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거네요. 아까 계산 잘못했네요. 그래서 10만 고수면 우리나라 상위 1%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지금도 뭐 미국 가서 투자하시고 중국 가서 투자하시고 하시면서 또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보면 포르투갈 계시고 핀란드 계시고 태국 뭐 전 세계에 많으시잖아요.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시장에서 그 아마추어들 상대로 많이 투자로 또 돈 버시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이셨던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 독일 탄광 가서 간호사 하면서 돈 벌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금융으로 또 달러를 벌어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큼은 넘어야겠죠. 이제는 주식 시대입니다. 협상에서는 바트나,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최선에 대한 이 바트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눠진다고 배웠습니다. 이후부터는 연봉 협상 때 회사와 연봉을 놓고 협상을 할 생각을 안 하게 되었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그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대체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 불가이냐 아니면 너네 제품 가격 올려? 그러면 뭐 우리 이거 쓰지 뭐. 대체제가 많으냐 아니냐. 저도 전무님 조카 하면 안 될까요? 개인 볼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나와서 방송 듣고 있는데 메디컬 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라는 부서가 차려져 있네요. 체슬리와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수고하시는데 뉴스를 명쾌한 분석을 듣고자 함이 목적이니 뉴스를 먼저 다루고 그 후에 댓글에 답을 주시는 게 정석일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 댓글 읽고 일부 잘라서 먼저 편집하라고 제가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댓글 부분하고 요 삼천포 부분하고 신문 기사라 따로 올릴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보다가 이거 넘어가시지 않으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뉴스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댓글에서 이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서 읽다 보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관련 가격 관련하여 작은 질문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문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문의사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우리 이성준 대표한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메모리 낸드 가격 동향의 SLC, MLC의 가격 동향은 설명해 주셨는데 TLC 가격 동향은 없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우리 문의사한테 한번 답변을 내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I 기사 듣다 보니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 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새로운 신기술은 익힐 때는 힘들지만 익히고 나면 엄청 편리한 것을. 네, 저도 달력에다가 메모하는 걸 계속 하다가 밖에 외부 나가 있을 때 뭐 전화하면서 그러면 그때 보지라고 하고 싶은데 달력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때 괜찮을 거야 해놓고 또 메모를 안 해놔서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핸드폰에 있는 칼렌더를 쓴 게 겨우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걸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신기술에 뭐 이렇게 해보는 게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해봐야 되고 AI 시대도 똑같을 거다 그죠?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AI를 통해서 이제 AI를 비서처럼 써야 됩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챗GPT 옆에 띄워놓고 저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AI의 보스가 돼야 되죠. AI 보스. 네. 제 자산 잘 부탁드려요. 용 아내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7월 월간 전망 현장 참가차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다 그죠? 전문님, 우리나라 출산율 0.8로 50년에서 60년 후에는 인구 반토막 확정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5, 60년 후의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이제 피크아웃 쳤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뭐 독일, 폴란드 이런 데 왔잖아요. 근데 저번에 신문 보다 보니까 여성 아이들은 독일에서도 막 돈까지 줘가면서 웬만하면 남아있게 그런 거 보면서 각 나라에서도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율 높이는 것도 있지만 미국은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캐나다, 호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와, 북한 쪽에 땅이 우리보다는 훨씬 넓은데 인구는 지금 우리의 거의 뭐 3분의 2도 안 되는 수준인데, 자 그러면 와, 북한에 땅이 많아지니까, 근데 서도 가고 동도 가고 병합이 되고 나서 통독이 되고 나서 일자리가 어디가 많죠? 동독이 아니라 서독에 일자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독의 인구들이 서독으로 몰려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야, 이제 개마고원 가서 한번 살아볼까? 거기 백두산도 가끔씩 놀러도 가고 압록강, 두만강도 가보고, 아니면 평양에서 살아볼까?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KB증권은 기존 가입자도 랩 상품에 가입이 됩니다. DB는 신규 가입해도 안 나오고, 삼성신한 한토는 유령 계좌 살려서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제 일본 5천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5천 가는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일본의 대표 기업들, 요즘은 HT에서 들어가 보면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일본 주식도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이래 월봉, 장기 월봉 클릭 해보면, 근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의 증시가 3,800에서 6,000 갈 동안, 그렇게 잃어버린 30년 동안 도요타의 주가는 벌써 10년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도요타 주가는 4배 올랐어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하게 수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저희는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나오시는 거 보고 채슬리 만들 때부터 팬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 하고 있는데, 채슬리에 맡기는 것과 인턴하는 것 중에서 노인에게는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채슬리에 맡기면 제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인턴 가입해서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중단했어요. 네,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노인이시든 아니면 청장년이시든 저희한테 맡기는 게 월등히 낫죠. 요즘 주식하는 게 너무 이래 힘들잖아요. 그죠? 막 용을 쓰고 해봤는데도 힘듭니다. 내 성격과 내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적성에 안 맞냐? 성질 급한 분들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질 급한 분들. 다른 거는 성질 급한 분들이 잘해요. 근데 주식은 성질 급한 분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소심하신 분들 안 된다 했잖아요. 난 그렇지는 않은데 하면 선수들 우리만큼 그만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주식 뭐 10억, 20억 하시는 분들, 처음에 3억, 5억 맡기다가 결국은 6개월, 1년 지나면서 처음부터 다 맡길 걸 하면서 결국은 다 맡기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5억이 있으시면 4억 5천을 우리한테 맡기고 5천만 원만 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4억 5천으로 우리가 더 많이 벌 거고, 5천으로 수익 안 나도 저희가 4억 5천으로 수익 많이 내니까. 그 금액이 이제 크지 않으신 분들은 랩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랩에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맡기시고, 그리고 5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꼭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치매 예방도 되고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30분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신우 형님 왔다 가셨었군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막상 긴장이 돼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만약 운영 자금이 8억 정도라면 몇 종목 정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한 5천억 됐거든요. 5천억 됐는데도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지금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우리 조 차장이 퀀트 하잖아요. 퀀트 종목은 13종목, 13종목 이내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자금에 있어서도 종목 수가 15종목은 잘 안 넘어갑니다. 인턴 한 달 차입니다. 1등 매니저 포트폴리오 몇 회 차에 어디 있나요? 못 찾겠어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 인턴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턴 프로그램은 정말 내가 주식에 그 상위 1%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1등, 1인턴십이고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도 봐야 되고, 슬기로운 기업 분석도 봐야 되고, MP 변경 어떻게 하는지,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경험을 하게 해드린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진득하게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 3년에서 내가 축구 야구로 치면 저 사람 선출인가? 느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본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턴 생활을 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1등 매니저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1등, 2등 다 공개하는데요. 최근 6월 말자로 3, 4, 5등이 또 확 1, 2, 3등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1, 2, 3, 4, 5등의 포트폴리오를 다 보여드립니다. 이번 달 딱 한 달 뒤에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되고 또 제가 봐서 지금 들어가도 또 1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싶을 때 재설정 다시 2기가 시작될 건데 거기 아마 8월 말쯤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7월 말쯤 시작해가지고요. 그럼 8, 9월 조정장에 야금야금 이제 주식 잘 사모으면 10월 달부터 11월. 네, 이번에 만약에 8월 말이나 9월 초 시작하면 어쨌든 11월까지는 볼 수 있도록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11월에 센 장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생애 첫 집 사는 건 동의하지만 은행 노예에 허덕여서 저출산 야기시키나 자산성인 주택과 소비성인 짜장면이랑 동시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 구조로 비논리적인 것 같네요. 라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 집을 가격이 왜 높아지느냐를 제가 건설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그리고 땅값 자체도 올랐잖아요. 이 세 가지가 오르기 때문에 구축보다 신축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 집일수록 첨단 기술이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요즘 새 아파트 보니까 왜 저희 직원들도 보면 새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주차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편의시설 막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동네 목욕탕 안 가도 되잖아요. 안에 다 사우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축의 가격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랑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는 이제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3% 룰 확대, 여야 더 세진 상법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처리가 됐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적용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사회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윤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수위가 강해졌다. 경제계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권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추가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일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야는 먼저 사회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기로 했고, 현재는 사내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이 3% 룰이 적용이 됐는데요. 사회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속보 내용은 내일 보고 뭐 다루든지 뭐 그렇게 일단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것보다는 요거죠. 기업들이 가장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민주당 방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경제계에서는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지적이 나오는데 배임죄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기로 했고요. 여야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공청회를 열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고요.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이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현재 1명이지만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자, 당장 눈앞의 표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던진 꼴입니다. 한 대기업 CEO는 2일 기업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3% 룰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자 이렇게 단식을 했고요. 신사업 진출과 M&A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며 어떤 경영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복지 부동을 부추기는 최악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와 사업 구조 개편 등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기업이 신사업에 뛰어들면 해당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손실을 내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그랬는데 1983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뒤 1987년까지 1,4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가 되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 신사업이나 M&A로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다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별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사회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 충실 의무가 법제화되면 소송을 우려한 경영진은 도전보다는 단기 주가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고요. 사내이사는 물론 사회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블라블라 있고,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중소 중견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는 공시를 낸 87개 기업 중에서 81곳이 중소 중견기업이다. 투기 자본만 배불린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빠졌지만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역시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등등 있고요. 네. 경영계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이 포이즌 필, 대주주에게 낮은 가격의 신주 발행과 차등 의결권,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황금주라고 있죠. 네, 이런 것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아까 우리 CEO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기업 성장을 내던질 꼴이다라고 하는데, LG화학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그 소액 주주분들은 LG화학의 2차 전지,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옛날에 워크맨 이런 거 만들 때 있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 전부 일본산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3% 이렇게 80%다 넘었었거든요. 일본 배터리 때문에 또 일본 반도체가 막 굴게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가 막 죽어난다 그랬었는데, 일본 가전회사들이 몰락을 하면서 LG 삼성의 노트북, 핸드폰이 세계 시장에서 크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우리가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팔아먹을 매 수요처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캡티브 마켓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가 됐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LG화학 같은 회사가 화학이라고 돼 있지만 케미칼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 배터리, 그 배터리가 계속 적자 사업부였거든요. 케미칼에서 번 돈으로 계속 이 배터리 사업을 키워주고, LG화학이 LG생명과학도 인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LG생명과학 신약 개발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 케미칼에서 번 돈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서 사업부 내에 LG생명과학도 있었고, 자, 그렇게 할 때 주주들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안 했어요. 소액 주주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게 있으니까 LG화학의 이 배터리 사업이 나중에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 시대가 전기차 때문에 열리고 ESS 등등 하며 이 부분이 틀림없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돼서 기업의 가치를 키울 거야. 마치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형들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게. 너는 사법고시 시험 패스해가지고 판사 돼. 아니면 너는 의사 돼 하면서 형들이 그죠? 공부 잘하는 형제 한 명 뒷바라지 해주듯이.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회사의 기업의 성장을 보면서 적자가 나고 적자 사업부를 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케미칼에서 이익 난 거를 하고, 이런 걸로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딴지 걸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상법 개정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잖아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게 대주주만을 위한 충실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이 의사결정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얘기들은 제가 읽으면서도 참,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있구나. 저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됐다고 해서 신사업 진출하고 M&A 같은 거 하는 걸로 우리 소액 주주들이 뭐 소송을 걸고 뭐 이런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확대 해석을 엄청 침소봉대도 아니에요. 너무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업의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최악의 법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영국 없다고 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미 이 자본주의 역사가 300년 넘어간 나라에서 이 주식회사는 그 경영진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했잖아요. Maximize the wealth of shareholder라고. 그게 이미 하나의 상식이에요. 상식처럼. 근데 아니 법에 안 적혀 있잖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미 그런 문화와 그런 경영의 방식이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주주 뒤통수 치고 소액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강탈하고 그런 일들이 편의점에서 생계형 절도 그 15,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빵 훔치고도 처벌하잖아요. 엄청난 부의 그 강탈이 있었는데도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그래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했지만 이미 이제 선진국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후진적인 주식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 안 돼 하면서 떠났잖아요. 거기에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대주주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는 이 기업의 가치는 내가 오너고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왜 소액 주주들하고 나눠야 되지?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다른 90%의 이 선량한 CEO 분들이 대주주 분들이 저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같이 엮여서.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은 분명히 주식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IQ 2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왜 외국인 감독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감독이 왜 우리나라 감독을 해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얼마나 우리 5천만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죠? 2002년도 월드컵을 지금도 보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긍심이 높아지고. 우리 기업도 딱 그럴 거예요. 뭐 아까 외국 자본에 의해서 뭐 외국 자본은요 성장할 기업이나 이런 거 아니면 공격 안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하면 공격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업인데 우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고 우리 개인이 투자하고 있고 우리 개인이 그 납입한 변액보험에서 투자하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지금 클래시스 뭐 또 얼마 전에 인수됐던 그런 루트로닉 뿐만 아니라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훨씬 회사 키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조그만 지분으로 이 기업 전체를 그냥 지배하면서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다 보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공격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분을 늘리셔야 됩니다.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계속 경영진으로 남아 있으려면 지분이 더 높아져야 되죠. 이제는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집중 투표제를 하든 뭘 했을 때 상법에 이런 주주에 대한 충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분을 더 넓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간섭받기 싫다 하면 자진상폐 하시면 됩니다. 자진상폐. 주식 다 사가지고 자진상폐하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제가 재개발되는 거다 했잖아요. 노후화된 녹물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 할 때도 보면 말들이 많잖아요. 이거 하면서 교통이 막히게 되고 뭐 이런 항상 뭐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누구의 편을 들고가 아니라 우리 증시 전체가 건전해지면서 대주주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그 기업의 임직원들까지 모두가 윈윈이 되는 겁니다. 윈윈이.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인데 집 한 채가 전 재산 노부부 연 2천만 원 현금 마련한 방법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자,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자 주요 자산 형성 수단이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강력한 부동산 보유 성향이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되며 소비 수준을 줄여서라도 집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주택연금이나 주택 다운사이징이 그런 방법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고령화와 가계자산 소비에 따르면 21년 기준 국내 가계의 총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평균 53.3입니다. 되게 높죠. 금융자산이 19.8밖에 안 되고요. 전월세 보증금이 22.3인데 이 금융자산 19.8에서도 예금 적금이 여기서 또 거의 80%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주요 자산 구성 비율이 나오는데 20에서 24 아무래도 이때는 부동산을 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3.2 금융자산 40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금이 54 오히려 이렇다면 나이가 쭉 들면 들수록 밑으로 가면 전월세 보증금이 없어지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부동산이 거의 70%가 됩니다. 60에서 70세 정도 되면. 그리고 나머지에 금융자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고령가규는 75세가 넘어도 총자산을 정점 시점 대비해서 87% 수준까지 보유할 정도로 자산 소진에 소극적이고 자산이나 소득이 충분해서라기보다는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유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를 크게 줄이는 과정에서 삶의 질도 떨어지게 돼 있고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년 적정 소비 금액은 최소 생활비에 가까운 1,625만 원으로 추정됐네요. 실제 소비는 이보다 200만 원 가량 오히려 적었다고 합니다. 한 1,4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약간 넘게 쓰시는 거다, 그죠? 은퇴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평균 은퇴 연령은 62.8세군요. 통계청에 의하면 은퇴 가구의 37.3%가 생활비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19.7, 보통이다 32.5, 여유있다 8.1, 충분히 여유있다는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령층이 보유자산은 많지만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지 못하는데 이유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때문인 거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자금이 좀 이렇게 늘어나신 분, 어떤 회장님은 1억 벌 때마다 딱딱 찾아가십니다. 맡기신 금액이 이제 좀 10억이 좀 넘으신데
1억 넘으면 또 1억 벌었네 하고 딱 찾아가시고 또 벌써 1억 또 벌었네 하면서 딱딱 찾아가시고 그 외에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요양병원에 가신 사모님도 계셨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요양병원비가 필요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자금을 다 맡기시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한 달에 600이니까 석 달이면 1800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마다 현금을 2천만 원씩 정도 딱 주식 팔아가지고 2천만 원씩 3개월마다 이제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한 4년, 3년, 4년 댁에 계시다가 간병인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딱딱 찾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좀 돌아가셨고요.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현금을 탁탁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만 갖고 계시면 현금이 그죠? 써야 될 현금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그래서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얘기가 왜 없죠? 주택연금, 주택 다운사이징과 이 주택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전에 주택을 담보로 그죠? 약간 영목이지 개념처럼 오히려 돈을 거기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은행 수장들 스테이블 코인 규제해야 이창용 자본 규제 회피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규제 없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자본 유동성 관리 규제가 약화되고 통화 공급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ECB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을 하셨군요. 자,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후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 확인과 이상 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우려를 하셨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은행 등 규제를 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어놓으셨군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체로 우려를 나타냈는데 라가르드 총재는 화폐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하고 의도치 않게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했고요. 베일리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 가치 보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를 했는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3%대에서 2% 밑으로 떨어졌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3%대 고성장을 바라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물가보다 성장률 악화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좀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이게 나라가 이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를 살리기도 하고 경기를 좀 쿨다운 시키기도 하고 통화 정책도 써야 되는데 또 하나가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에는 약간의 이렇게 정부의 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의 수요를 키워왔는데 그걸 언제까지 정부가 보고 있을지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당장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반대도 미 상원 반도체 세액 공제를 더 늘렸어요. 트럼프 감세안 상원 통과했고요. 반도체 세 지원을 다행히 25에서 35로 늘렸습니다. 극적으로 통과했는데 벤스가 동률이 되자 최후의 한 표를 행사를 했고요. 태양광 풍력 투자 혜택은 줄이고 전기차 구매는 지원해서 올 9월에는 종료. 출산되는 아이당 $1,000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세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 공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세액 공제를 더 확대한 겁니다. 미 상원은 이날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불리는 트럼프 세법을 표결 처리 통과시켰고요. 네. 상원에 통과한 트럼프 세제에 따르면 기업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법상 25% 세액 공제보다 높을 뿐 아니라 당초 상원 재무위원회가 작성한 초안 30%보다도 세액 공제 비중이 더 커졌어요. 22년 말 이후 가동하는 시설과 26년 말 이전에 착공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돈을 주지 않더라도 관세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과 대출 혜택도 유지가 되고요. 전자와 닉스를 포함해서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보고 미국 투자를 집행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전기차 새로 구매하거나 빌릴 때 대당 최대 $7,500를 지원하고 중고차를 살 때는 대당 $4,000의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오늘 9월 말까지만 유지가 되군요. 원래 2032년까지이던 이 혜택을 조기 종료합니다. 하원에서는 올 연말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원에서 기간을 오히려 3개월 줄여버렸네요. JP모간 체이스는 전기차 지원 폐지가 테슬라에는 $12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억 달러, 한 1조 6천억 정도. 그러면 PR에 한 30배, 40배를 곱하면 그만큼 시총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죠? 태양광과 풍력 투자 혜택을 받기도 힘들어졌는데 상원 재무위원회 초안에서 26년 전 운영을 시작할 경우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다소 완화가 됐고요. 하지만 중국산 부품을 이용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사업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미국의 공장이 있는 하나큐셀 등의 사업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LG엔솔 등 국내 배터리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AMPC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원에서 2032년으로 예정된 세액공제 종료 일정을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이 내용을 삭제해서 원래대로 혜택을 되살렸답니다. 다행이네요. 트럼프 세제는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의 혜택을 영구화하고 트럼프 재임 중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1,000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군요.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됐기 때문에 이 트럼프 세제가 발효되려면 다시 하원 재의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 내일이다 그죠 당장
법안 공포를 목표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